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68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168일째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도 좀 풀고요. 차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밖이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입추였죠. 제가 어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바다까지 못 가고요. 한강 보고 왔습니다. 한강도 이제 서울에 막 복잡한 이곳은 못 가고요. 김포 쪽으로 가서 아라뱃길 요트 학교 있는 데서 잠시 구경하고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라뱃길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제 처음 가본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고 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30분 이 정도 차로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걸 탈 수 있는 곳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요트 학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이렇게 그거를 교육을 받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와, 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렇게 집에서 차 타고 한 30 정도 나간 게 너무 오랜만인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가끔은 그렇게 나갔다 와야 되는데 콧바람을 좀 쐬고 와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그렇게 좀 외부 집에서 조금 근교 쪽으로 나갔다 오는 거를 좀 몇 번을 해야지 그 가을을 좀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막 두세 번 연이어서 매주 이렇게 갔다 와야지 조금 그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캠핑을 한 두어 번 정도 갔다 오면 그게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 추억으로 그 가을을 견디는.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나서도 못 가기도 하고 아이들도 커서 같이 가지는 못하니까요. 그래도 그 가을을 타는 건 여전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네, 벌써 40분이 됐고요. 이제 10분 동안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필사만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녹음한 새소리를 BGM으로 틀고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분 42초 남았습니다.
갔었습니다. 저는 오늘 155쪽까지 썼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읽고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박완서 작가를 수학여행 온 손녀를 맞이하려고 떡을 이제 해가지고 나오신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이게 할머니가 나를 찾다 못 찾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랐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막 그런 요새 예능 보면 창피함은 나의 몫인가? 나의 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목. 그러니까 본인이 그 창피한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관계되는 그 사람이 그 창피함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이 할머니가 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떡을 해가지고 수학여행 하는 곳에 기차역까지 나오셔서 이제 찾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표시한 게 뭐냐면, 할머니가 나를 찾다 못 찾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랐다. 이건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한테는 일어날 법한 일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 무리들 속에서, 학생들 속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좀 느끼는 거라서 그랬을 텐데. 병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할머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완서 작가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개성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가 엄마가 이제 할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죠. 수학여행을 간다고 완서가. 그러니까는 이제 떡을 해가지고 그 기차역에 나오신 거예요. 그 떡을 주려고. 그래서 완서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박완서 작가는 할머니가 이제 그 무리들 200명 정도 되는 무리들 중에서 자기를 찾다 그냥 가시길 바랬던 거죠.
그 할머니가 자기를 찾는 것 자체도 이제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제 이런 나이인 거죠. 6학년 나이가.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나중에 만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결국은 찾아서 이제 떡을 전해주는데, 아, 그게 그 나이가 아니면 모르는 것 같아요. 6학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그 6학년이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박완서 작가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때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신을 조금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 할머니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친할머니 계시고 이제 외할머니 계셨지만, 친할머니는 좀 저희 다른 사촌 작은 아빠네 아들만 챙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용돈도 그 아이만 주고, 이제 먹는 거 제가 기억하는 게 막 그 엿을 항상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고셨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는 이제 그 사촌인 그 손주가 오면 걔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용돈도 그렇고.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도 와, 우리 할머니 나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차별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대놓고 이제 차별을 하시니까 저 말고도 우리 큰 집에 오빠들 셋, 그 다음에 저희 셋, 그 다음에 그 집의 딸, 그 엿을 과서 잘 챙겨주는 그 집의 딸도 똑같은 저희랑 처지였거든요. 7명은 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만 챙기시니까.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간에 좀 할머니한테 이렇게 사랑을 온팡 받고 자란 케이스가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이 박완서 작가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모의 사랑과 할머니의 사랑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한테는 큰 사랑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같이 그렇게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걸 좀 느끼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 든든했었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하고는 받는 차원에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요새도 그런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충분히 있는데, 그 복받은 사람이라고 옆에 가서 살짝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 복받은 사람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거 아무나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귓속말로 해가지고. 근데 모르겠죠, 그 나이에는.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이 약간 어둡고 흐리고 그렇습니다.
더운 거는 좀 가시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데 조금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새벽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좀 차분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화요일에 필사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님과 할머니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습관 만들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